안녕하세요. 오늘은 308강 사주를 하나 풀어보자고요. 남자 사주인데요.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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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주를 음팔통 사주라고 그래요. 음이 8글자. 그러니까 남자가 음이 많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약간 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여성다움? 남자로서 약간 뭐랄까 좀 여자다운 느낌도 든다는 거예요. 음팔통이라는 건.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못 맞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중화. 음과 양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맞은 사주, 이런 사주는. 그래서 이제 면도칼로 싹을 자르는, 요걸 우리가 면도칼, 송곳, 그 다음에 수술에 쓰는 메스 같은 거, 아주 예리한 칼,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 사주인데, 이렇게 어떤 오행이 음양 중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사주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만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에 보면 도화가 하나, 둘, 세 글자가 있죠. 이렇게 도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미녀 아니면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아주 확연히 나타났죠. 이 도화라는 거는 내 끼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연예인 쪽으로 흘러가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렇게 매스컴을 타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기엔 좀 아쉬운 게 뭐 있냐. 이 사람이 음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확 드러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축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해서 일상적인 일, 그냥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나, 둘, 셋, 4개, 5개. 8글자 중에서 5개가 내 편이야. 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겠죠? 고집도 강하고. 이런 사주의 특징은 이 부부,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같은 동료가 하나, 둘, 셋, 4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여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내 여자인데 주위에 친구들이 계속 4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불안하죠?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여자가 2명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글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데 2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 있고 2개가 있으면 많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에서는 여자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지정간에 지금 또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4명이나 있어요. 그럼 4명 있고, 남자가 5명 있고,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5, 6명 있네. 정말 이런 사주는 살면서 머리가 아픈 사주예요. 네?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다는 건 이게 드러나 있는 거 보면 이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나와 같은 기운이 강하죠. 이거. 이런 걸 군겁쟁제, 비겁쟁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군겁쟁제, 비겁쟁제.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 한겨울에 태어났죠. 꽁꽁 얼어있는 이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금은 거의 어떻게 돼요? 얼어가지고 보석으로서의 빛을 발휘할 수 없는 사주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사주에서 뭐가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추울 때는 우리 선생님 추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용신은 목화가 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서 화가 지금 여기 하나 있죠. 요게 용신이에요. 자, 용신인데 이게 지금 너무 약하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거라도 써야 되니까. 이 추운 겨울에 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병화가 와도 추운 겨울에는 햇볕이 약한데 이 정화가 작은 불이 왔는데 이 한겨울이 태어났다는 거는 이게 너무 약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아무래도. 그나마.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이제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요게 지금 편재예요, 편재. 편재가 요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되고, 편재, 돈도 되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그럼 이게 편재가 나란히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리에 있는 걸 이제 배우자로 봤을 때, 요거는 아버지로 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 자리가 이 자리죠, 원래. 이 자리에 나와 같은 형제, 동료, 동업자가 있고 아버지가 자식 자리로 밀려나 있죠. 이런 경우는 아버지 복이 조금 약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나를 키워줘야 되는데 자식 자리에 있다는 건 나한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어머니는 자, 인성이 여기 어머니 자리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딱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얼어있는 토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게 지금 편인이죠, 편인. 편인은 뭐냐면 계모야, 계모.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이 강하거든요. 강한 기운, 얼어있는 기운을 나한테 어떻게 돼요? 준다는 건 내가 보석이 얼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런 그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 편인이 이렇게 강하면 어머니가 간섭이 심하고 잔소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인이라는 건 뭐예요? 눈칫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남의 밥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있는 학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식당에 아줌마가 밥 해주는 밥 먹든지 이렇게 엄마가 밥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아까 말씀드렸죠? 야, 돈이 이게. 편재가 이렇게 했는데 자, 편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를 이 식신 요거 주인공인데 여기서 수가 어때요? 수가 지금 여기 지장간 속에 숨어 있죠? 요게 이라는 운이야. 여기 이라는 요게 식신. 이라는 운인데 실질적으로 요것이 지금 재죠, 정재. 지장간에 있는 정재. 그래서 이 큰 돈을 만지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만질 수 있는 여건은 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 그럼 자식이, 요게 지금 자식이잖아요, 자식. 예. 자식이, 그러니까 이 육친,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배우자, 어머니, 자식은 그런 육친은 요렇게 위에 8글자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연이 좋다고 본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장간에 있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약한 거죠. 그 대신 돈은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어도 나한테 남들이 모르는 돈을 가지고 오히려 좋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 이 사주 특징이. 자, 그리고 이제 성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편인이기 때문에 예감이라든가 어떤 촉 같은 건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 이 편재가 이렇게 가다가 건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그 주관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은. 편재라는 측은지심, 인간적인 면도 좀 있어요. 측은지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 편재가 있다는 건 약간 풍류성, 기분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직장이 지금 요거 직장이죠, 이게? 이 편관이니까. 편관인데, 지금 내가 이 편관을 취할 수 있는 게 직업궁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을 때 상당히 좋고, 이게 너무 나중에 들어온다는 거야.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이것도 편관이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기 왜 힘드냐면 성격이 너무 꼼꼼하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이게 전부 다 현침살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어, 7개. 이게 현침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그러니까 상대편하고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를 교류가 있을 때 사람을 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고 꼼꼼하고 정확하니까. 근데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적당히 빈 곳이 있어야 인간성 있는 거 아니야? 인간미도 있고. 고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1급수라는 거예요. 1급수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고기가 2급수 정도는 돼야지 고기도 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 옆에서 있으면 한여름에도 시원해. 왜? 그만큼 막 냉기가 나온다는 거야, 냉기.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어. 물론 계산하는 건 좋아. 더치페이 하고,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또 나도 남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베풀고 그런 것도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공무원 사주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직장운이 지금 너무 늦게 들어오고 이 편관이라는 건 직장이라는 건 정관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낙하산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장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결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게 좀 일찍 했으면 오히려 헤어질 수도 있는 운이야, 이런 경우는. 즉, 비경겁적이 이렇게 많다는 건요, 이 배우자를 바꿔야 되는 사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왜?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예. 근데 운을 볼까요? 자, 이 사주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금수로 가는 사주예요, 금수로. 실제로 보면.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차가운 사주인데 목화가 와야 되는데 보세요. 금하고 수가 지금 언제까지 오냐면 쉬운 살까지 와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대운이. 쉬운 살까지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오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이 사람은 목화가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화가 와야 되는데 화가 쉬운 한 살부터 온다는 거야. 그럼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의 한참 절정기 때를 놓치는 거야, 운에서. 그 아쉽죠? 대운은? 지금 여기 30일 대운 지나가는데 지금 결혼이 어려운 게 또 뭐냐면 특징을 보세요. 이때는 21살부터 요즘에 30살까지는 결혼이 너무, 그때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 요즘에. 특징상. 그럼 31살에서 40까지는 정유대운이 오는데 유가 와서 뭐예요? 여기 묘유충이 되어버리는 거야, 묘유충. 배우자가 깨져버리죠? 이때 결혼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야. 31살에서 40살까지. 이 사람이 지금 39인데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41살에서 50살까지는 또 이 병신에서 이 병이 나를 딱 묶어버리고 신이 와서 묘신 또 원진이 돼. 이렇게 되면. 이때도 어렵다는 거야. 근데 결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 대운에서 안 좋더라도 세운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세운을 보면 2020년 경자년이죠? 이때 또 금하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또 얼겠죠? 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운도 안 좋아. 그럼 내년에는 2021년. 이때는 지금 이 사주가 좀 강한 사주죠. 내 기운이 이렇게 되니까 기운이 강하죠. 이럴 때 이렇게 똑같은 기운이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돼? 이거 우리가 복음살이라고 그래요. 복음. 겹쳐 있는데 사주가 원래 운에서는 이렇게 8글자 중에서 여기에 지금 없는 글자가, 자, 그러면 목, 화, 토, 그럼 수가 없잖아요. 수가 오는 게 오히려 좋긴 좋아요, 조금은. 전체 돌아가는 데는. 근데 지금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약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 목화가 오는 게 좋긴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경우는
또 금하고 요 같은 기운이 와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좋다는 거야. 이거 보금살이라고 그래요. 보금살. 보금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복창 터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죠. 그러니까 22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22년에는 임수가 와서 지금 상관운이 들어와서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져요. 근데 또 하반기로 나가면 지금 목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운이 들어오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조금 좋아져요. 이때 계면은 자, 이때는 이 재가 들어오면 또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23년에. 그러면 이 사주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아버지, 엄마, 뭐 자식 이런 자체가 글자가 여러 글자가 있으면 안 좋다는 거야. 왜? 8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골고루 뭔가 꼭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겹친다는 건 다른 게 못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운에서도 이제 받아보기 힘들고, 월운을 보면 또 무자월이죠. 12월이니까 여기 또 자가 와. 자가 오면 또 자매 형으로 해서 관제교섭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자가 오면. 자, 여기 자축 합토가 되죠. 이때는. 예. 토가 돼도 안 좋아. 왜? 이게 지금 또 토를 만들면은 지금도 강한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주가. 그러니까 요거 월운도 잘 안 좋게 흘러가고. 일운은 오늘이 을사일인데 을사일 요는 을사 오는 일지는 좋다고 봐야 돼.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목화가 왔으니까. 그럼 이제 시진을 볼까요? 지금 이제 미신인데 미신은 좋죠. 요거 이제 화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토인데 요 기운이 한복도이기 때문에 화기운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시즌은 좋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기운적으로 오행이 편중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으로만 또 되어 있고 또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불을 밝혀질 수 있는 불이 약하다. 신금한테 제일 좋은 거는 천간에 병화가 떠야 돼요.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임수가 떠 있어가지고 임수로 깨끗하게 보석을 닦아내 씻긴 다음에 태양으로 확 빛을 줘야지 보석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침사, 이 예리한 어떤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혼해도 이런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와이프하고 싸울 일만 남가. 와이프도 만만치 않죠? 같이 또 뾰족뾰족 하잖아. 현집사를. 싸우면 볼만 하겠다, 둘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 좀, 어제 전화로 제가 신청하는 분이신데, 이 아드님 때문에 저 결혼을 못 시켜갖고 어머님이 상당히 고민하신 분, 그 사주인데,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보긴 보라 했는데, 좀 제가 좋은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아드님을 대하는 그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 아드님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이걸 알아야지 좀 고쳐나가지 좋게만 얘기하면 사람 잘못하면 오히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쁠지 몰라도 차라리 본인을 위해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